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적나무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홍진입니다. 오늘은 사랑지를 읽으며 인문학적 정찰을 하는 시간으로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드러나는 대로 시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사랑을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이 정말로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해가 지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인은 반어적인 어법을 통해 우리가 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며 점점 사랑의 가치를 잃어가는 이 시대에 여전히 사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따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황규는 즐거운 편지에서 그대를 향한 사랑을 고백체 문장으로 담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진심을 드러내는 방법으로는 고백이라는 형식만 한 게 없습니다. 진심이란 속이지 않는 마음이 아닌가요? 제 마음을 꾸미지 않고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는 그 자체로 이미 순수한 형식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편지에서 시인은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사소한 일일까요? 문맥 그대로 받아들인 연인이라면 그날로 이별을 통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대는 시인이 쓴 편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시인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시인이 마음속에 항상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사소한 일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당연히 생각할 것입니다.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이라는 식구가 다시 눈에 들어옵니다.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은 과연 사소한 일일까요? 해가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은 따라서 결코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소하기는커녕 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그 사소한 일에는 들어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사소함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사소함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자 시인이 편지에 담은 진심이 드디어 그대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라고 노래합니다. 사소함이라는 시어가 또 나와 있는데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그 사소함으로 시인은 그대가 마주한 괴로움을 치유하는 처방을 내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해는 지고 바람은 붑니다.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건 자연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해가 져야 하니 지는 것이고 바람이 불어야 하니 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대가 괴로움 속을 헤매고 있으므로 시인은 당연히 그대를 불러야 합니다. 그대 곁에 앉아 그대가 내보이는 괴로움과 온몸으로 마주쳐야 합니다. 그대가 마주한 괴로움을 온몸으로 껴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시인은 이 시의 2장에서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따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버린 데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을 찾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부재라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이곳에 없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리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시인은 왜 이런 기다림을 굳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랑은 집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랑은 곧 집착과 다르지 않다는 걸 시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집착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사랑에 집착하는 사람은 사소함을 일상에 널린 사소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기다림을 사랑이 끝난 상태로 받아들이고 그 어디에서도 절대로 끝나지 말아야 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변하는 마음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뒤바뀌는 환상에 빠진 이 사람이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이 내지르는 폭력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니고 태어난 자라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숙명입니다. 시인이 기다림의 자세를 사랑의 형식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흐르는 시간을 자연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그 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 게 바로 기다림에 내재된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사랑은 그런 기다림 속에서 비로소 싹트는 것입니다. 황동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슬쩍 그 속에 사소함이라는 역설을 끼워 넣습니다. 사소한 사랑은 시간이 내보이는 일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은 일상입니다. 돌려 말하면 사랑은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에 들린 연인들이 집착에 빠져 서로를 구속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로를 향한 배려가 없습니다. 사랑을 사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괴로움 속을 헤매는 그대를 주저없이 온몸으로 껴안습니다. 그것이 사소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괴로움 속을 헤매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껴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영원한 사랑을 외치는 사람은 정작 그때가 되면 이러지 못합니다. 그대가 괴로움 속을 헤매는 게 그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괴로움 속을 헤매는 그대의 아픔을 알 수 있을까요? 황동규는 이렇게 그대를 기다리는 사람이 내보이는 즐거움을 시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즐거운 편지는 말 그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쓰는 편지를 의미합니다. 편지는 쓰는 일이 왜 즐거운 것일까요?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입니다. 집착이 아닙니다. 시인은 편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웬 아날로그 감성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은 편지를 혹은 그 사람을 기다리는 이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대를 기다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편지를 기다리는 그 사소한 마음으로 시인은 그대를 사랑합니다. 기다림이 즐거운 사랑으로 변주되는 과정 속에서도 어김없이 꽃은 피어나고 한방눈은 내릴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시인은 그렇게 꽃이 피어나고 눈이 퍼붓는 그 일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 속에서 누구나 사랑을 합니다. 사소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사랑의 미학은 바로 흐르는 시간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 곧 시인을 통해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